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덴처 임프레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처 임프레션 중에서 제가 주로 설명하는 게 RPD입니다. RPD인데, 총위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음, 임프레션 설명 중에서 아마 총위치 임프레션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좋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덴처 임프레션을 위한 그런 임프레션 머티리얼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컴플리트 덴처 임프레션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메인이죠. RPD한 임프레션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덴처 임프레션 머티리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리지드한 머티리얼하고 그리고 스모 플라스틱, 일라스틱 머티리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리지드하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스코 같은 거 있죠. 플라스터 오브 파리스가 예전에 종이치 임프레션을 사용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메탈릭 옥사이드 페이스트 GOP라고 가지고 단단합니다. 여기 굳으면 단단하기 때문에 주로 두 가지 리지드한 머티리얼은 총위치에 사용되었죠. 최근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소모 플라스틱한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소모 플라스틱, 즉 열을 가면 그 말랑해지는 거죠. 그 말랑해지고 입안에 들어가서 충분한 흐름성을 허용하는 거죠. 흐름성을 허용하고 나중에 되면은 굳는 그런 재료입니다. 여기에는 임프레션 웩스하고 내추럴 레진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모델링 플라스틱입니다. 즉 모델링 컴파운드죠. 입니다. 주로 보드 몰딩 할 때 모델링 플라스틱 즉 모델링 컴파운드가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엘라스틱한 머티리얼입니다. 엘라스틱한 머티리얼 대표적인 게 아, 하이드로콜로이드죠. 리버스블 하이드로콜로이드 있고 이러버스블 하이드로콜로이드 있는데 이러버스블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알지네이트죠. 그죠? 알지네이트가 가장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폴리설파이드, 뭐 캡탄 러브 베이스라고도 하죠, 그죠? 폴리이스가 있고요. 최근에는 실리콘 임프레션 머티리얼이 가장 많이 쓰죠, PVS. 저도 거의 모든 임프레션은 요즘 실리콘 임프레션 머티리얼, 즉 PVS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GOP입니다. 징크옥사이드 유지놀 페이스트고요. 주로 총위치 인상에서 사용되고요. 위에서 오른쪽에 그리 보면 GOP를 사용한 거죠. 여기 보면 단단합니다. 굳으면 단단하고 흐름성이 좋아서 송이치 인상제로 많이 사용되고요. 밑에 게 바로 모델링 플라스틱이죠. 모델링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주로 이덴츄리트의 기능 인상이나 보드 몰딩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재료, 모델링 플라스틱의 재료는 이렇게 아주 정확한 인상면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보드 몰딩 하거나 기능 인상에서 뮤코사를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스먼트 시키는 그런 역할로 많이 사용됩니다. 일러스트한 머티리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일 위에 있는 그런 사진이 보면 저희 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상제입니다. 실리콘 임프레션 머티리얼 중에서 아쿠아실이라고 그런 제품인데 이게 PVS죠. PVS고 여기서 뭐 흐름성이 좋은 XLV, 엑스트라 로우 비스코시티, 로우 비스코시티, 그리고 모노페이즈 이렇게 뭐 흐름성이 따라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목캡탄 베이스죠. 목캡탄 베이스 즉 폴리솔파이드입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됐는데 이전에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사실 폴리솔파이드는 황냄새가 납니다. 황냄새가 나가지고 냄새가 좀 안 좋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게 바로 인프레그램, 즉 폴리스 임프레션 머티리얼입니다. 폴리이스 임프레션 머티리얼도 굳으면 많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플란트 임프레션도 많이 사용되고요. 언더컷에 들어가면 상당히 제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고 역으로 임플란트 임프레션에 언더컷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과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컴플리트 엔진 임프레션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이야기 드렸죠, 그죠? 직접 대면에서, 그죠? 실렉티브하게 프레셔 임프레션을 주는 그런 메소드고요. 두 번째로 실렉티브 프레셔 임프레션 메소드 비슷한데, 실렉티브하게 그냥 릴리프를 해가지고 트레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실렉티브 릴리프 임프레션 메소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렉티브 프레셔 임프레션 테크닉은 저희가 총우치 강의에서 아마 이재인 교수님께서 열심히 강의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실렉티브 릴리프 임프레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캐스트 상에서 저희가 웩스 한 장을 깔죠, 그죠? 웩스 한 장으로 릴리프를 하는 거죠. 여기서 특히 뭐 하객 같으면 버컬 셰프 같은 경우는 웩스를 깔지 않겠죠, 그죠? 그만큼 프레시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한 그 가장 깊은 점, 베스티블에서 가장 깊은 점에서 한 2, 3mm 정도 좀 짧게 해서 트레이를 만들고요. 실질적으로 입안에서는 보드를 사실 당겨보고 길이를 미리 인지시키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렇게 트레이를 만들고 입안에서 보드 몰딩을 합니다. 보드 몰딩 했는 게 바로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드 몰딩 된 트레이가 웩스하고 같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웩스를 제거하고 인상제로 임프레션을 채택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시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인데, 제가 생각에 제가 좀 불편했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웩스를 나중에 제거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상당히 귀찮기도 하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요즘은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 개념을 알고 이 방법이 교과서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웩스 스페이스가 좀 크기 때문에 트레이가 너무 커졌거든요. 그리고 커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팅 트레이를 입안에 시팅시키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저는 좀 느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셀렉티브 릴리프 임프레션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티브 릴리프 임프레션 테크닉은 릴리프는 언더컷 그죠? 언더컷하고 저 링골 쪽에 보면은 마일로하이드 리치겠죠. 마일로하이드 리치 쪽에 있는 좀 소프트 티슈가 얇겠죠. 얇은 마일로하이드 리치 얇은 그 부위만 선택적으로 릴리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그냥 바셀린 바르고 트레이를 만드는 거죠. 그 트레이를 만드는 상태에서 트레이를 제거하고 거기서 보드 몰딩을 합니다. 보드 몰딩하고 보드 몰딩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트레이가 웩스가 큰 한 장에 전체적으로 깔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가 그 앞에 있는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보다는 벌키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거죠.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트레이 시팅이 쉽습니다. 왜냐면 트레이가 벌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좀 더 저는 좀 더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임상은 거의 이 방법으로 종이체에서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악하고 하악이 풀리 덴츄러스한 그런 상태이죠. 항상 그 저희가 치아가 발치되면은 상악은 쪼그라드는 그런 형식으로 되고 그죠. 하악의 전치부는 쪼그라드는 거죠. 레비오 보존되는 그런 알베올라 프로세스가 흡수됨으로써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구치부,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는 베이지알본이 더 바깥쪽으로 있습니다. 베이지알본이 바깥쪽으로 있기 때문에 치아가 발치되고 알베올라 프로세스가 흡수됨으로써 베이지알본이 더 쪽으로 흡수가 되면은 하악 쪽에서는 릿지가 바깥쪽, 즉 벅칼 쪽으로 넓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치부에서는 크로스 아치, 즉 릿지가 크로스 아치 반대로 되겠죠. 그죠? 반대로 되는 정상적인 우리 치아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크로스 아치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전형적인 그런 그 뭐냐 이덴츄럴 릿지 관계입니다. 클로저에서 보도 상악은 많이 쪼그라든 느낌 들죠. 특히 구치부에서 우측의 하악의 그런 클로저 뷰에서 보면은 구치부에서 약간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리고 하악 구치부에는 그 리치가 상당히 상상력이 리섭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좌측은 종우치용 메탈 트레이입니다. 상당히 이 트레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웩스 깔았죠. 웩스를 유틸리티 웩스를 깔고 뭐 보도 쪽으로 부족한 부위는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보도를 약간 길게 했죠, 그죠? 이렇게 웩스를 장하게 내면에 깔은 이유는 만약에 스탑을 그러니까 잇몸에 과도하게 그렇게 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깔았는 거죠. 깔고 그리고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체득했죠. 여기서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체득했는데 저희가 캡처해야 될게 항상 그 베스티뷴을 보죠. 상하게는 특히 뭐겠습니까? 뒤쪽에 있는
한밀 라나치 그죠? 한밀 라나치는 포비아 팔라티나에 그리고 프레눔 그죠? 인사이즈 프레눔 그죠? 그리고 모든 베스티블을 캡처해야 되겠죠. 하악도 맞습니다. 하악도 모든 베스티블을 캡처하고요. 하악엔 특히 레트로 밀로헤드 포사 쪽에 있는 그죠? 그 플랜지 쪽, 여기서는 플랜지죠 그죠? 그 포사의 컨티어를 캡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죠? 바깥 쉘프하고 그 레트로 말라 패드겠죠 그죠? 그걸 모두 캡처해야 됩니다. 예, 상악 RGX 인프레션 과정입니다. 계량을 해야 되죠. 아마 RGX가 한 2스푼 반 정도 해주는 것 같고요. 메저링 해가지고 물을 넣고 믹싱하는 과정이죠. 여러분 전번 제가 그 실습 시간에 믹싱하는 거 보니까 좀 놀랐었는데 이게 항상 메저링 하고요. 믹싱할 때 스파츌라하고 러브볼 사이에 RGX를 압력을 가야죠. 압력을 가고 이렇게 믹싱이 그죠? 어느 정도 끈적끈적한 그런 상태에서 떠죠 그죠? 뜨고 트레이 한꺼번에 놓죠 그죠?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골고루 펴는 거죠. 골고루 펴는 과정입니다. 골고루 펴가지고 일부를 떠서 그죠? 아마 좀 더 빠르죠. 보드하고 그 다음에 베스티뷸 쪽으로 보드 쪽 그죠? 그리고 루가이 쪽으로 눌러주고 우리가 트레이를 제자리에 정확하게 시팅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눌러주죠. 눌러준 상태에서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죠? 입술을 움직이죠. 이게 바로 보드 몰딩 과정이죠. 알지네이트 인프레션으로 보드 몰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입니다. 완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제 하악입니다. 하악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slowly하게 그러니까 믹싱합니다. 손이 막 빨리 돌아가죠. 그만큼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균일하게 믹싱하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뜹니다. 한꺼번에 뜨는 거죠. 한꺼번에 뜨고 하악은 이렇게 길게 뜨는 게 좋습니다. 길게 뜨고요. 트레이 한꺼번에 넣죠. 한꺼번에 한 보드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뜨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좀 보드 쪽으로 그냥 조금 뭐라 잘 펴주죠. 잘 펴준 상황에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좀 발라주죠. 특히 베스티블 같은데 그리고 언더컷이 좀 있는 부위 이런 부위를 조금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를 정확하게 제 위치에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약간 들어보세요. 이렇게 눌러주고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혀를 움직이죠. 혀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썸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버칼에 있는 보드 손가락으로 집게 손가락이죠. 집게 손가락으로 하고요. 집게 손가락으로도 보드 몰딩하고 앞쪽으로도 인덱스 핑거로도 사실 살짝 보드 몰딩하는 게 좋습니다. 얘가 계속 움직이죠. 그런 상황에서 항상 썸은 있죠, 그죠? 이제 앞쪽으로 보드 몰딩하죠, 버칼 쪽에. 그렇게 보드 몰딩을 합니다. 서로 테스트. 앞으로 약간 내보세요. 그렇죠. 잘했어요. 상하과 화학 이런 모델 캐스트에서 그죠? 트레이 라인을 먼저 그려야 되거든요. 트레이 라인은 보통 상하에서는 뒤쪽은 포비아 팔라티나이를 꼭 그죠? 미드라인에 포비아 팔라티나이를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밀라나치를 포함해야 되죠. 그리고 베스티뷸 쪽으로는 베스티뷸 끝까지는 저희가 안 그리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뮤코징지발 정시안에서 약간 한 2mm 정도 밑으로 그린다고 얘기하는 교과서도 있는데 보통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RGB 인프레션을 잘 체득한 그런 상황에서 한 2, 3mm 정도 짧게 하는 게 맞거든요. 2, 3mm 정도 짧게 상하에서 그리고요. 하악에서는 그 트레이 라인이 항상 우리가 포함해야 될 게 레트로몰라 패드죠, 그죠? 레트로 패드고 그리고 베스티뷸, 버칼 쉘프죠. 버칼 쉘프를 포함하고 베스티뷸 쪽으로도 한 가장 저점에서 한 2, 3mm 정도 짧게 하는 게 맞죠, 그죠? 링골 쪽에도 마찬가지겠죠. 한 2, 3mm 정도 짧게 그렇게 드라이 라인을 그립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릴리프를 해야 되죠. 릴리프하게 그러니까 실렉티브하게 릴리프한단 말이죠, 그죠? 릴리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간을 부여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여기서 상하에서 릴리프해야 될 부위는 인사이즈버 파필라하고 라페, 그리고 루가에 그리고 버칼에 있는 언더컷, 그죠? 그쪽으로 릴리프를 하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마일 하이드, 그 모슬앤 리치, 그리고 스브링구얼 글랜드 쪽, 그리고 레트로 밀로하이드 포사 쪽에 언더컷이 있는 부위를 릴리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버카레하고 링골에 있는 언더컷을 릴리프를 했죠. 이 릴리프 된 상태에서 저희가 바셀린을 얇게 바르죠. 이렇게 바셀린을 바른 이유는 여기에다 바로 트레이 머티리얼로 바로 트레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분리재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셀린을 바릅니다. 예, 상압 트레이를 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트레이는 저희가 맥실러리 그런 매크로한 그런 아나토믹 리미트를 포함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인사이즈 파필라죠. 인사이즈 파필라는 왜 중요하죠? 인사이즈 파필라는 저희가 우리가 캐나인의 위치, 그리고 뭐 저희가 센트럴 인사이즈의 엣지의 그런 위치를 대충적으로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위치에서 아마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포비아 플라티나를 꼭 포함해야 됩니다. 포비아 플라티나가 덴처의 끝의 그런 참고가 되죠, 그죠? 보통 포비아 플라티나의 한 2mm 정도 앞이 저희가 바이브레이팅 라인이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덴처 엔드의 그런 기준이 됩니다. 트레인이 절대 오버익스텐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하면 대부분 다 리텐티브하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뭐 트레이를 넣어가지고 상하에서 리텐티브 하지 않다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유의해가 만들면은 트레이 자체만으로도 리텐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악을 트레이 라인에 따라서 트레이를 만드는 거죠. 트레이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뭐 트레이 라인을 그런 대로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레트로 페달을 항상 포함돼야 되고요. 레트로 밀러 하이더 포사 쪽으로도 트레이가 익스텐션이 꼭 돼야 되고요. 프레넘에 유의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트레이 핸들을 거의 뭐 엑스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혀하고 뺨의 보드 몰딩을 좀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 경험으로상으로 이렇게 트레이를 잘 만들게 되면 한 60, 70% 정도는 트레이 자체만으로도 리텐션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드 몰딩을 하게 되면은 그 리텐션이 생기는 경우죠, 그죠? 리텐션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이 상황들을 일반에서 트라인 해보죠. 트라인 해가지고 오버 익스텐션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죠, 오버 익스텐션이 되어 있으면은 그 부위를 표시해가지고 트레이를 짧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보드 몰딩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또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도 이렇게 트레이를 놓고 그 길이가 오버 익스텐션 됐는지 아닌지를 살짝 당겨 봐야 됩니다. 세게 당기면 안 됩니다. 살짝 당겨 가지고 오버 익스텐션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링골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링골 쪽으로도 트레이가 잘 맞다면 그죠? 이렇게 힐을 내밀었을 때 트레이가 붙어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프레션이 성공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맥실러리 보드 몰딩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섹셔널 보드 몰딩 과정이죠, 그죠? 모든 컴파운드를 통해 가지고 전치부, 구치부, 구치부 이렇게 부분 나눠가지고 하는 게 바로 섹셔널 보드 몰딩입니다. 그리고 포스 팔라탈 데밍을 냈죠. 좌측 그 밑에, 그죠? 어떻게 보면 포스 팔라탈 데밍인데 이 포스 팔라탈 데밍의 역할은 소프트 팔레트를 눌러줌으로써 리텐션을 증가시키고, 그죠? 이상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상체의 유지, 소프트 팔레트를 눌러줌으로써 유지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거기에다 구멍을 뚫죠, 그죠? 구멍을 뚫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상체가 바깥으로 잘 빠져나감으로써 지나치게 티슈에 힘을 주지 않는 그런 역할, 그리고 이렇게 이상체 빠짐으로써 트레이가의 그런 시팅을 제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리고 인상제가 그렇게 빠짐으로써 인상제를 잡아주는 트레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데시브를 발랐죠. 이 어데시브가 바로 트레이의 머티리얼과 트레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성을 하죠. 이성을 하는데 이거에 쓰는 아쿠아실 LV입니다. 아쿠아실 LV고요. 골고루 펴서 놓죠, 그죠? 골고루 펴서 놓으셔야 됩니다. 골고루 펴서 놓아야 되고 두께가 일률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드 쪽으로도
제가 놓죠. 그죠? 오른쪽으로 놓고 잘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펴줌으로써 제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제자리는 우리가 보드 몰딩 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제가 인사이즈 프레넘이죠. 인사이즈 프레넘을 기준으로 놓고 손으로 눌러주죠. 손으로 눌러주는데 버스 팔라탈 데이밍 했던 쪽이 아마 트레이스 탑텍에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보드 몰딩을 이렇게 합니다. 굳이 보드 몰딩은 저희가 아웃워드, 다운워드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프레넘 쪽에 버칼 프레넘은 앞뒤로 하죠, 그죠? 반면에 앞쪽에 있는 인사이시브 프레넘 쪽은 아래로 하죠. 하방으로만 하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유의해야 됩니다. 인상이 된 결과입니다. 미디엄 바디로 했고요. 그 트레이스탑 뒤쪽에 보면 포스트 팔라탈 데이밍 쪽에 비쳐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이쪽에는 모델링 컴파운드를 눌러줬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비쳐 보이는 게 좋습니다. 얇게 들어갔고 뭐 이 상태가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양호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디블도 마찬가지로 섹셔널 보드 몰딩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여기도 위에도 보면은 버칼 쪽이죠. 밑에는 링골 쪽입니다.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보드 몰딩을 했습니다. 하악 최종 인상 과정입니다. 이렇게 인상제를 트레이에 제대로 넣죠. 그죠? 여기서 너무 많이 넣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당히란 그 어느 정도 인상제가 트레이 면 안쪽 면에 인상면에도 있고요. 그리고 버칼하고 링골 쪽으로도 어느 정도 흘러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정도로만 되면 되고요. 여기서 솜으로 제자리에 트레이를 놓고 버칼에서는 나머지 손가락으로 보드 몰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회를 항상 움직이죠. 회를 움직임으로써 설척에서 보드 몰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쪽으로도 인상을 제가 할 건데 여기서도 절대 트레이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당겨주죠. 그죠?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 한 2014년도에 그 임프레션 제도 같은 경우인데 너무 좀 보도몰드 좀 많이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지금으로서는 좀 드네요. 채널 좌우로 하세요. 좌우. 예, 하악의 최종 인상 결과입니다. 레트로볼러 패드를 다 커버했고요. 이 상태가 약간 그죠, 트레이가 약간 삐쳐 보이죠. 삐쳐 보이는 게 지나치게 눌리지 않았다면은 제 경험상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컴플리트 렌즈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셀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RPD의 그런 임프레션 메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는 그런 방식은 아나토미 임프레션, 두 번째로 펑셔널 임프레션, 세 번째로 다이나믹 임프레션으로 제가 나눴는데 세 번째 있는 다이나믹 임프레션 자체도 사실은 기능 이상의 즉 두 번째 펑셔널 임프레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토믹 임프레션, 펑셔널 임프레션 두 가지로 나누는 것도 괜찮죠. 그렇지만 펑셔널 임프레션 즉 기능 이상에는 아주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토믹 임프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토믹 임프레션 해부학적 인상이라고 합니다. 아나토믹 임프레션 해부학적 인상 뭐가 생각납니까? 편안한 그러니까 엘레스트 그러니까 조직하고 하드앤 소프트 티슈가 엘레스트 상태에서 임프레션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엘레스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드 몰딩만 합니다. 보드 몰딩하고 임프레션만 제거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뭐 연조직을 눌러주거나 그런 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로 뭐 RPD 같은 경우는 클래스 케네디 클래스 3나 케네디 클래스 4에서 사용합니다. 왜 그렇죠? 케네디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양쪽에 치아가 있죠. 치아 지지기 때문에 주로 연조직에서 스포트를 얻지 않기 때문에 연조직이 변형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LS 상태에서 치아나 연조직 LS 상태에서 캡처하는 겁니다.
일부 사실 케네디 클래스 3, 즉 긴 롱 스팬의 이덴티얼 릿지에서는 기능 이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주로 케네디 클래스 3에서는 아나토믹 임프레션을 로 채택합니다. 아나토믹 임프레션 이해입니다. 이게 케네디 클래스 3죠, 그죠? 2번부터 22번부터 25번까지 미싱되는 경우죠. 여기에서는 앞쪽하고 뒤쪽에 있는 치아가 있고요. 반대쪽에도 우리가 클라스프를 그려가지고 임브레이즈 클라스프죠. 임브레이즈 클라스프를 통해서 스테빌리티를 충분히 얻기 때문에 여기는 이 22번부터 25번 사이 리지는 여기 굳이 힘을 많이 받아야 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아나토믹 임프레션으로 채되겠습니다. 아나토믹 임프레션은 엘레스트 상태에서 임프레션을 채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아나토믹 임프레션의 그 모식도입니다. 모식도인데 이거는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하고 비슷합니다. 실렉티브 프레시 임프레션 테크닉 하악의 버칼 쉘프 부위를 사실은 웩스를 깔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 아나토믹 임프레션은 모든 게 다 똑같지만 조금 다른 게 버칼 쉘프 부위에도 인상제 아니 웩스를 까는 게 좋습니다. 깔면 되죠. 깔아서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게 바로 아나토미 임프레션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보드 몰딩을 하죠, 그죠? 보드 몰딩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프레션 머티리얼 넣어가지고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게 아나토미 임프레션 테크닉입니다. 케네디 클래스 3 모디피케이션 1이죠, 그죠? 52세 여성분인데 RPD를 하게 됐습니다. RPD를 사실은 뭐 베스트 초이스는 아닐 수 있지만 환자분의 여러 가지 사정에 고려해가지고 RPD를 선택했고요. 환자분이 오픈바이트 상태죠, 그죠? 전치부 오픈바이트 상태인데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찾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아가 사운드했기 때문에 스웨이드 크라운을 제작하지 않고 바로 마우스 프리프레이션을 통해서 RPD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고노스틱 스베잉을 했는 거죠. 스베잉을 올려가지고 스베잉 라인을 그려보는 거죠. 그려봐서 우리가 CDH를 레스트를 형성해야 될 부위, 레스트 시트죠. 레스트 시트를 형성해야 될 부위, 그리고 하이트 오브 컨디를 낮춰야 될 부위를, 그리고 가이딩 플레인 설정한 부위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하죠, 그죠? 패스 오브 인서션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이딩 플레인 자리를 직접적으로 서베이어 블레이드로 한번 깎아보는 거죠. 깎아보고 하이트 오브 컨디를 낮춰야 될 부위를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다이아그노스틱 서베이입니다. 이 다이아그노스틱 서베이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강조를 많이 했죠, 그죠? 실습 시간에도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이아그노스틱 서베이를 바탕으로 엔티리어 투스의 가이딩 플레인하고 레스트 시트를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죠. 항상 레스트 가이딩 플레인을 먼저 뭐 설정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왜냐면 레스트 시트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레스트 시트가 가이딩 플레인이 설정된 후에 레스트 시트를 형성해야지만 가이딩 플레인 레스트 시트의 정확한 폼이 형성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구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치부도 그 가이딩 플레인 뿐만 아니라 하이트 컨티를 낮춰주는 거죠. 위에 그림은 바로 버칼하고 그 링구얼이 하이트 컨디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밑에 보면 이제 레터 시트를 형성하는 그런 사진이죠, 그죠? 구치부의 좌측입니다. 좌측편에도 가이딩 플레인을 먼저 설정하죠. 위에 보면 가이딩 플레인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레스트 시트를 형성하죠, 그죠? 레스트 시트를 형성하는데 언더컷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언더컷 없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좌측 밑에 좌측에 보면은 일단 거친 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운 버로 슈퍼파인 버로 레스터 시트를 형성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레스터 시트하고 가이딩 플레인 정확하게 설정되고 하이트 컨디도 정확하게 뭐 설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케네디 클래스 3 모디 워킹이기 때문에 보드 몰딩 살짝 하고요. 그 다음에 임프레션을 바로 쳐야 되겠는 거죠. 여기서 트레이는 뭐 저희가 웩스 한장 깔는 게 좋겠죠. 웩스 한장 깔고 임프레션을 쳐야 되는 게 좌측 위고요. 이렇게 우리가 조직이 즉 연조직하고 치아가 LS 상태에서 임프레션을 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나토미 인프레션입니다. 이 마사케스에서 이제 메탈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낸 거죠. 메탈 프레임워크 만들고 입안에 트라인을 하는 과정이죠. 이 트라인 과정은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수업,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완성한 그런 사진입니다. 오픈 바이트는 유지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오픈 바이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심미적이죠. 심미적이고 환자가 앞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입 다물고 있을 때는 클라스프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끝냈었는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케이스를 바탕으로 또 저희가 교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거든요. 즉 오픈 바이트 이후 오픈 바이트가 나중에 더 나빠지는 경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이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 여러분하고 아마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RPD의 두 번째 임프레션 메소드로 제가 펑셔널 임프레션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펑셔널 임프레션이 가장 독특하죠.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국소이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즉 투수하고 티슈의 그런 스포팅 능력의 차이에서 제가 기능 인상을 채택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런 투수의 스포팅 능력의 차이, 투수하고 티슈의 차이, 그 때문에 제가 펑셔널 임프레션은 적으로 연조직이죠, 그죠? 연조직에 힘을 가하는 겁니다. 힘을 가해가지고 어느 연조직이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스먼트 됨으로써 그렇게 인상을 체득함으로써 지하하고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동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조금 더 잘 견디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지를 변형시키는 과정이 바로 펑셔널 임프레션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이 바로 치아하고 연조직의 차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케네디 클래스 1이죠. 케네디 클래스 1이나 케네디 클래스 2 또는 일부 케네디 클래스 4 또는 일부 케네디 클래스 3에서 펑셔널 임프레션을 체득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펑셔널 임프레션을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죠. 피지올로직 임프레션이라고 합니다. 피지올로직 임프레션은 뭐냐면은 저희가 펑셔널 폼, 쿨젤 로드, 임프레션 트레이에 쿨젤 로드를 줘가지고 리치가 펑셔널 폼을 되도록 그렇게 이상을 채定하는 게 피지올로직 임프레션입니다. 이런 피지올로직 임프레션에는 맥닌 힌들 메소드가 있고 두 번째는 맥닌 힌들 메소드의 마디피케이션, 그 워시 임프레션 컨셉. 요거는 제가 뭐 건방지게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뭐 요것도 알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가 펑셔널 리라이닝 메소드, 그리고 네 번째가 플루이드 왁스 메소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경희대 호출과에 사실은 제가 초반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뭐 이성복 교수님이 대표적인 그런 경우였는데 그걸 참고로 하면 제가 보면 원스테이지 피지올로직 임프레션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임의로 붙였는데 이 메소드도 상당히 저는 많이 사용했고요. 결과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펑셔널 임프레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실렉티브 프레셔 임프레션 테크닉이죠. 이게 실렉티브 프레셔, 즉 버칼 셰프가 듣는 곳을 힘을 더 많이 주게 하고 다른 부위는 힘을 릴리프하는 그런 방법이죠. 또 다른 독특한 양식의 이 펑셔널 임프레션이지만 독특한 양식의 임프레션 방법이 바로 커렉트 캐스트, 즉 얼터 캐스트 임프레션 방법이죠. 여기에서도 바로 플루이드 웩스 테크닉, 실렉티브 프레셔 임프레션 테크닉, 피잘렛 임프레션 테크닉으로 각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가 조금 복잡하죠, 그죠? 이 분류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생전 베이스의 펑셔널 스포트를 얻기 위한 그런 메소드를 보면은 어떤 그 RPD 이덴츄러스 베이스 밑에 있는 그런 그 힘을 조절해주죠. 어느 정도 힘을 준 상황에서 소프티슈를 인기시키고 그것을 치하고 잘 관계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스포트를 뭐 잘 견디기 위해서 이덴츄로 됐죠. 힘을 잘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넓게 그죠. 넓게 힘을 분산시키는 게 좋으니까 피잘레직 리미트 안에서 그죠. 안에서 넘지 않는 안에서 넓은 면을 인계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리모 파셜 덴체의 베이스에서 맥시멈 스포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펑션 임프레션의 첫 번째, 즉 피잘라직 임프레션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린하고 힌델이 가장 그 대표적인 그런 주장자들이 있거든요. 힌델은 맥린의 제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맥린은 힌델 메소드가 최종 완성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맥린이 피잘라직 임프레션을 처음에 주장했고요. 결국은 저 리치 펑셔널 폼을 인계하는 거죠. 이게 다이아고니스틱 케이스에서 커스텀 트레이 조그만한 트레이를 만듭니다. 이센츄럴 리치를 커버하는 그런 트레이를 만들고요. 그 트레이를 통해 가지고 이센츄럴 리치 펑셔널 임프레션을 제작하고 그것을 입에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오버 임프레션, 즉 픽업 임프레션을 또 트거든요. 주로 오버 임프레션은 알제니틱 임프레션을 제작하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임프레션의 그 약점은 뭐냐면은 어,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어쿠르절 포스의 힘이 아니고 뭐 트레이라든지 뭐 손가락이라든지 그런 임프레션을 트레이거든요. 실질적인 교합력이 가지 않는다는 게 좀 단점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레이를 모디피케이션에는 특별한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힌델 트레이라고 하는데 세컨드 임프레션, 즉 오버 임프레션, 즉 알제네이터로서 오버 임프레션 할 때 트레이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트레이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을 통해서 처음의 트레이, 즉 커스텀 트레이를 눌러주거든요. 알제네이터 굳을 동안에 커스텀 트레이 눌러주는 그 방법이 바로 힌델 메소드입니다. 맥린 힌델 메소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핑거로 기능력을 주는 거죠. 그런 방법이 바로 맥린 힌델 메소드입니다. 맥린 힌델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다이거스트 캐스트 위에서 커스텀 트레이를 만들었죠. 이 커스텀 트레이가 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렌즈로 리지하고 삼각전 지부의 밑에 있는 메이저 커넥터 같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 트레이에서 리치 부에서 펑셔널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거죠. 펑셔널 임프레션을 체득하고요. 그 펑셔널 임프레션 체득하는 것을 구강내에 놓고 오버 임프레션을 됐죠. 오버 임프레션을 하얀 거로 됐습니다. 주로 큰 트레이로 사용하죠. 큰 트레이를 사용해서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버 임프레션, 즉 알지리티 임프레션으로는 지대치, 치아를 임프레션 체득하고요. 기존에 있는 그 커스텀 트레이를 픽업하기 때문에 이걸 오버 임프레션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덴치로서 리지는 펑셔널 임프레션을 체득했는 거고 거기에 치아를 아나토미 임프레션을 체득했는 거죠. 이 방법이 바로 맥린 메소드입니다. 이 방법을 조금 더 개량했는 게 바로 힌들 트레이를 사용하는 거죠. 오버 임프레션 시 트레이를 보면 힌들 트레이라고 하죠. 힌들이 아니고 힌델입니다. 힌델이고요. 오타가 났는데 이렇게 알지니티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과정 중에서 커스텀 트레이를 이 구멍을 통해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눌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맥린 앤 힌들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손가락을 힘으로 눌러줌으로써 펑셔널 폼을 더 잘 주자는 주기에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맥린 메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에 제가 릴리프를 살짝 했죠. 릴리프를 살짝 하고 블락아웃이죠. 블락아웃하고 릴리프를 하고요. 거기서 트레이를 만들고 위에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위에 보면은 제가 보드 몰딩을 했죠. 그죠? 보드 몰딩의 상황에서 임프레션을 재야 되겠죠. 각각 뭐 제가 사용했던 재료를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그죠? 보드 몰딩은 뭐 리지드한 머테리얼입니다. 리지드한 머테리얼이고 아쿠아실 리지드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밑에 뭐 임프레션을 처리하는 거는 이게 XLV는 아니지만 XLV 정도의 그런 라이트 바디로 워시 임프레션 체득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커스텀 트레이를 사용해 가지고 임프레션을 체득했죠. 그죠?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여기 임프레션은 리지의 그런 펑셔널 폼의 임프레션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제가 뭐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했는데 이 방법은 제가 뭐 이미디에이트 den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이고 오른쪽에 있는 인상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제가 체득했죠. 그죠? 오버 임프레션입니다. 이게 바로 픽업 임프레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임프레션 체득을 함으로써 알지네이트는 치아의 아나토미컬 임프레션을 하고요. 이덴츄로 리치는 거기에 치아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즉 리덴츄로 리치는 펑셔널 폼이고
치아는 아나토믹 임프레션 폼이 되죠, 그죠? 1인 임프레션이 바로 맥닌 임프레션, 즉 피샬라직 임프레션이 되는 겁니다. 이런 피샬라직 임프레션은 리치의 펑셔널 폼이겠죠, 그죠? 리치의 펑셔널 폼이고 치아의 아나토믹한 폼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것을 서로 인관시키는 게 바로 맥린의 그런 피샬라직 임프레션입니다. 이 임프레션의 디스어드밴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 클라스프팁, 리텐티브 클라스프팁이 충분히 강하다, 리텐티브 하다라고 하면은 클라스프팁 딱 잡으면은 우리가 덴처 베이스가 펑셔널 폼으로 리치를 눌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눌린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소프트 티슈의 블러드 플로우가 컴프로마이즈 된다는 거죠. 블러드 플로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티슈에 본 리섭션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소프트 티슈에 소스팟 같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 리텐티브 클라스프팁이 충분하게 강하지 않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덴처 베이스가 리바운드 될 수 있겠죠. 소프트 티슈가 아나토미컬 폼으로 어, 리바운드 될 수 있겠죠, 그죠? 리바운드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교환면이 덴처 치아의 교환면이 위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시저작하게 되면 프리머추어 컨택이 되는 거죠. 프리머추어 컨택이 되면은 교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위에 보면은 연조직이 약간 두껍게 있는 건데, 제가 뭐 피살레직 임프레션, 그죠? 이 상태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눌린 상태가 되죠. 눌린 상태가 되고, 만약에 클라스프 암이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른쪽 밑에 오른쪽 보면은 리바운드 될 수 있겠죠. 리바운드 되게 되면은 프리머추어 컨택에서 뭐 교합이 높아지고 교합 간섭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반면에 좌측같이 밑에 좌측같이 지속적으로 눌려져 있으면은 리지 소옵션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뭐 낮 동안에 쓰고 밤에는 틀려 빼놓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눌린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그리고 또 연조직이 임상 결과로는 눌린 상태로 이렇게 인기된 펑셔널 폼으로 눌린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눌려 있으면은 생각보다 리바운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지알러직 임프레션이 그 두 번째 방법, 제가 이게 붙였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실 좀 건방진 그런 느낌이 들지만 뭐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원스테이지 피지알러직 임프레션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맥님 메소드는 두 가지 임프레션 뜨죠, 그죠? 먼저 뜨고 두 번째 다시 알지네이트로 픽업하는 게 그 순서이지만, 이 방법은 한 번에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좌측 보면, 그죠? 사진에서 좌측 보면 모델링 컴파운드로 피지알러직 임프레션 전체에 걸쳐서 피지알러직 임프레션 최적하고요. 그것을 다시 이제 그 상태에서 치아를 임프레션 체득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을 제가 원스테이지 피자력 임프레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원스테이지 피자력 임프레션 테크닉의 그런 모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웩스를 한 장 깔죠. 웩스를 한 장 깔고 그 위에다 트레이로 만들고요. 주로 트레이는 그 베스필의 가장 깊은 점에서 한 2, 3mm 정도 짧게 만들죠. 그리고 트레이가 웩스 스페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웩스를 제거합니다. 웩스를 제거하고요. 그 안쪽에 있는 웩스 스페이스 자체를 모델링 컴파운드를 해가지고 모델링 컴파운드로 그런 서머플라스틱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델링 컴파운드로 리치를 눌러주는 겁니다. 눌러주고요. 그 상태에서 또 보드 몰딩을 하는 거죠. 보드 몰딩 추가적으로 하게 되고, 그 모델링 컴파운드 면이 그래 거칠거든요. 이런 임프레션, 우리가 PVS보다는 거친 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피부에서 워시 임프레션을 그러면은 씻어낸다는 의미죠. 얇게 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치아를 이상을 체득하고 이엔추루스 리지는 그 눌린 형태를 피부에서로 씻어내듯이 깨끗한 이상면을 얻는 게 바로 원스테이지 피지올로직 임프레션 테크닉입니다. 예, 케이스를 보면서 이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여성분이죠. 이렇게 위에도 케네디 클래스 1이죠. 밑에도 케네디 클래스 1 상태로 기존에 틀니를 쓰고 있었는데 틀니를 새로 만들고 또 오타가 있네요.
틀니를 새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주소로 왔습니다. 제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크라운을 다 했고요. 다 했고 스페이드 크라운도 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만들고 난데 입안에 넣어가지고 피팅을 확인하죠. 그죠? 피팅을 확인하고 교합을 조정합니다. 그 교합을 조정하고 교합 조정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RPD가 만들어지겠죠. 좌측부터 그죠 보면은 RGNT 임프레션 체되겠죠. 거기 RGNT 임프레션 안쪽에 보면은 스베이드 크라운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크라운이 픽업했는 거죠. 메탈 세라믹 크라운을 픽업했는 거고 그것을 부으면은 이렇게 RGNT 임프레션에 대한 대항한 그런 캐스트가 생성되고요. 캐스트에서 아까 스베이 라인을 그리죠. 스베이 라인이 아니고 트레이 라인을 그립니다. 트레이 라인을 그리고 트레이 라인에서 맞도록 웩스를 까는 거죠. 웩스를 깔고 그 다음에 제가 팀포일 여기서는 포일이죠, 그죠? 알루미늄 호일을 이렇게 분리제 대신으로 이렇게 깝니다. 이 트레이 라인을 기준으로 우리가 트레이를 만들죠. 트레이를 만드는데 그 트레이 라인 따라서 우리가 또 입안에 넣어보고 조정을 해야 되죠. 그게에 관해서 스튜어트의 사판에 보면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버칼 쪽으로는 우리가 뭐 버칼 베스பிள் 탭스에서 한 2, 3mm 정도 짧게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칙을 우리가 당겨보는 거죠. 당겨보고 아웃워드 아니 업워드로 당겨보고 그죠. 다운워드 상악 같은 게 다운워드겠죠, 그죠. 이렇게 당겨봐가지고 좀 짧게 만드는 게 맞고요. 그럼 뒤쪽은 레트로 패드의 3분의 2라고 해놨는데 제 같은 경우는 사실 레트로 패드를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는 걸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의 디스토 링구얼 랭스는 혀를 어퍼립 쪽으로 움직임으로써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보고요. 그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 트레이가 움직이게 되면 짧게 하고요. 그 다음 다른 부위 그러니까 트레이의 다른 부위에는 우리가 혀를 뺨 쪽으로 좌우로 함으로써 그 트레이가 움직이는 이거 부위는 트레이 그런 혀쪽 미드라인 쪽하고 레트로밀러 포사 쪽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위죠, 그죠? 그는 칙으로 우리가 양쪽 칙으로 혀를 움직임으로써 그게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즉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혀를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왼쪽의 트레이 보드를 결정하겠죠, 그죠? 또 그게 또 반대쪽으로 즉 왼쪽으로 혀를 움직였을 때는 오른쪽의 트레이 나머지 부위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를 만들고요. 저도 트레이를 조정한 상태에서 이제 모델링 컴파운드로 열을 가하죠. 모델링 컴파운드 열을 가해가지고 트레이 발라줍니다. 트레이 내면 발라준 상황에서 그래갖고 물 속에 넣는다고 했죠, 제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렇죠. 물 속에 넣고 물 속에 넣는 과정은 템퍼링 하는데 목욕물 정도의 온도에 넣고 그것을 입안에서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는데 저희가 힘을 너무 가하면 안 좋습니다. 마일드한 뭐 티슈 프레셔라고 하는데 어, 그 모델 컴파운드 자체에서 연조직을 눌러주는 그 정도로만 눌러주고 보드 몰딩을 할 수 있으면 살짝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델 컴파운드가 직접적으로 연조직에 닿아서 약간 티슈의 그런 질감으로 표현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좋은 정도의 그런 눌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델 컴파운드로 보드 몰딩을 하죠. 모델 컴파운드 몰딩을 했는 게 바로 좌측입니다. 예전은 이렇게 모델 컴파운드로 보드 몰딩을 한 상태에서 사실 하이트하고 위스를 사실 좀 잘라줬거든. 칼로 잘라주고 그 안쪽으로 인상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상제의 그런 두께만큼 잘라줘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상제를 요즘은 놓으면 인상제가 들어간 만큼 사실은 뜨겠죠, 그죠? 보드 몰딩 자리가 그죠? 뜨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자르진 않는데 그렇게 뜨고 있고요. 우측에 보면 임프레션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메탈 세라믹도 있죠, 그죠? 메탈 세라믹 크라운도 있고요. 메탈 세라믹을 픽업한 자리는 과실 LV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덴츄로 리치를 와시했는 거는 엑사믹스 레귤러 바디입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삐쳐 보이는 모델링 컴파운드가 삐쳐 보이기도 하죠, 그죠? 조금 삐쳐 보이는데 특히 오른쪽에 있는
이렌치로 리치 보면 약간 삐쳐 보이기도 하는데 뒤쪽에 좀 과하게 좀 눌린 그런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상악을 사실 트레일에 완벽하게 보드 몰딩한 자리만큼 이런 시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드도 뭐 잘 됐고요. 그리고 인상제가 안에 있는데 인상제가 보드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 시팅이 보드 몰딩 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약간 미스매치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하악도 마찬가지죠. 하악도 내면에 트레이의 내면에 모델링 플라스틱, 모델링 컴파운드를 뭐 녹여가지고 놓고요. 놓고 온 상태에서 템퍼링하고 템퍼링한 상태에서 이것을 입안에 넣죠. 입안에 넣어가지고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는데 가능한 너무 많은 힘이 아닌 모델링 컴파운드 자체의 힘에 의해서 티슈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게 좋고요. 텅을 살짝 좌우쪽으로 움직인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드 몰딩 했는 거죠. 보드 몰딩을 버칼에서 보드 몰딩하고 링골 쪽에서 보드 몰딩을 했죠. 보드 몰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종이치 인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버칼에서는 우리가 식을 당기는 거죠. 식을 당기고 링골 쪽에서는 혀를 움직이는 거죠. 혀를 좌측 우측 움직이고 앞쪽으로 내미는 그런 모션에 의해서 보드 몰딩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픽업 인프레션을 했죠. 메탈 세라믹 크라운 있는 걸 보이죠, 그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그 리치 부위에서 우리가 그 보드까지 위치에 내면에서 보드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다 인상제가 잘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를 입안에 놓을 때 인상을 픽업할 때 그만큼 잘 들어가게 됩니다. 잘 들어가게. 왜냐하면 상하하고는 좀 다르죠. 상하에서는 인상제의 흐름성이 보드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드 팔라탈 지역에서 보드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트레이 시팅되는 게 조금 저항을 받습니다만 하악에서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다 저항이 적어가지고 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 컴파운드가 얇게 많이 비쳐 있죠. 이렇게 모델 컴파운드가 비쳐 있다는 것은 덴처 트레이의 시팅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만큼 임프레션이 좀 더 우리가 의도했던 것만큼 잘 채색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치가 완성됐죠. 예, 이렇게 완성된 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펑셔널 임프레션 폼으로 뭐 원치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상황 임프레션을 하고 완성된 의치에서의 내면의 PIP라고 프레스 인디케이트 페이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르죠. 발라가지고 눌러보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점선으로 표시했는데 의치상에서도 좀 눌리는 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비질 그죠? 비질을 했는가지 이렇게 일적인 라인이 아니라 눌리면 이렇게 좀 흐트러진 모양으로 해가지고 선명하게 덴처 베이스가 좀 보이는 부위거든요. 그 부위가 바로 눌린 부위거든요. 그 부위가 결국은 임프레션을 했을 때 눌렸던 부위가 거의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 부위는 입안에 들어가면 과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위를 덴처를 우리가 입안에서 끼울 때 조정을 좀 해주는 게 소스팟이 생길 가능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예,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도 PIP를 발라가지고 입안에서 넣어가지고 먼저 닿는 부위가 결국 인상에서 먼저 많이 좀 눌려 보이죠, 그죠? 그 모델링 컴파운드에서 그죠? 이 부위로 나타내고요. 이것을 딜리버리 시에 소스팟을 좀 많이 닿는 부위를 제거해주면은 우리가 환자분이 아마 쓰면서 소스팟이 생길 그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나. 여기서 소스팟은 입안에서 상처가 생기는 걸 소스팟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네, 그렇게 해서 케네디 클래스 1 RPD를 완성했습니다. 예뻐 보이나요? 예뻐 보이지 않죠? 클라스프 근데 생각보다는 환자분들이 이런 클라스프는 상당하게 신경을 안 씁니다. 별로 안 쓰고 좀 예민한 분도 있지만 미리 좀 이야기하고 하면 충분하게 이런 클라스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